문이 열려요. 들어가 볼까요? 등이랑 이런 거 다 떼갔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어느 물건 임장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은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세연쌤이 인천에 나와 있는데요. 소액을 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세연쌤이 촬영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현장 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우리 소액으로 낙팔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소액으로 금방 건물주가 되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가구 건물은요, 월세가 6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주택자, 법인 투자까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물건이라서 이세연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건 정보부터 드릴게요. 자, 해당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 509853번이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6-9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47.5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18평입니다. 감정 가격이요. 10억 9,028만 2,600원인데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 7억대입니다. 인천인데 최저 가격 7억 6,319만 7천 원으로 지금 유찰된 다가구 물건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짠! 굉장히 깨끗하죠.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로서 지금 7년차 밖에 되지 않은 10년 이내 준신축 건물입니다. 여기는 가구 수가 18가구나 되거든요. 가구 수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월세 645만 원 받을 수 있는 이 다가구 건물, 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소액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이지만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세연쌤이 건물 내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요. 수요가 풍부한지, 공실 위험은 없는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 입지는 어떤지, 그리고 정확하게 초기 투자금, 순투자금, 그리고 이자나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소득 645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주차장부터 한번 우리 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상에 주차 대수 5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한 대.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미리 와서 좀 봤는데 건물은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 2대, 여기 3대. 4대, 여기까지 5대. 5대로 해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 5대와 현황상 동일하네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바닥에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건물 뒤편입니다. 와, 좀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고 깨끗하게 좀 청소하고 관리한다면 다른 건물로 탈바꿈 되겠죠. 오히려 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좀 지저분한 이런 부분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들 예쁘게 우리가 잘 단장시켜가지고 월세 받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죠. 그러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편함도 보세요. 여기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 아직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임차인들이 모두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죠. 18가구인데요. 공동 휴게실 하나, 공동 치사공간 하나에서 2개의 호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총 20가구죠. 근데 공동 휴게실, 공동 치사 공간도 주거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죠. 그죠? 여기가 101호, 201호, 202호, 202호가 지금 빠져 있고요. 203호, 공동 휴게실, 공동 치사 공간 301호 쭉 이렇게 되어 있고 5층에 하나 전기 계량기 빠져 있네요. 외관은 굉장히 괜찮은데 센서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1층이라서 그런지 조금 차갑고 약간은 습한 그런 느낌입니다. 청소, 방문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월일? 지금 6월이 아니잖아요. 작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은 관리 상태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세연쌤 권리 분석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8년도 3월 13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옹진 수협이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죠. 위험한 가처분 없고요. 모든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등기 일자 이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디자인으로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혀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층에는요. 투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투룸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원룸 3개, 공동 휴게실, 공동 치사공간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원룸 5개, 4층은 원룸 5개, 5층이 원룸 4개 이렇게 해서 총 가구수가요. 원룸 17개, 투룸 하나, 공용 휴게실, 공동 치사공간 이렇게 해서 20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의 임대료는요. 335만 원 정도로 봐줄 수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350까지 임대료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임대료가요 5,400만 원에 총 월세 6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101호가 투룸 유일하게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고시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문이 열려요.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등은 하나도 없어요. 등은 없고 투룸이네요. 여기가 방 하나. 침대가 있었고 책상과 붙박이장 이렇게 있었고요. 옆방 한번 가볼까요? 어머 세상에. 여기도 붙박이장, 책상, 여기 매트리스 이렇게 깔면 되겠네요. 여기가 욕실. 욕실도 작지 않아요, 그죠?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깨끗하게 다시 좀 세단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리비 같은 것도 당연히 입찰가에 녹여서 잘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다 꺼져 있어요. 복도 지저분합니다. 겉에서 보면 굉장히 좀 건물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내부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쵸? 내부 다른 부분들은 좀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2층이죠? 네, 2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호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 이제 고시원이다 보니까 이제 대피실이거든요.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하고 스프링쿨러의 설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센서는 전혀 안 들어오네요. 네, 계단 곳곳마다 이런 먼지들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네요. 자, 3층이죠? 원룸 하나, 둘, 셋, 넷, 5개. 거주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날짜가 4월 17일 날짜로 해서 여기도 대피실. 여기 담배를 엄청 피워놨네요. 와. 보일러실.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 각 층마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클러도 잘 되어 있고요. 이 D3층은 그래도 해가 잘 들어오고 해서 좀 밝아요. 4층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마음이 심란한데요. 4층 하나, 둘, 셋, 넷, 5. 여기도 대피실. 네.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층이죠. 누수나 이런 흔적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호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피 공간. 여기는 해가 너무 잘 드네요. 와. 여기 이제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또 옥상 문이 따로 있어요. 고시원이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유도등 어두워졌을 때 이제 밝게 불빛이 좀 들어오는 그거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곳에 크랙도 좀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곳곳에 이런 크랙 같은 것들이 보여요. 여기 번호키가 없어요. 네, 여기도 한번. 와. 피난 안내도나 이런 것도 잘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안타깝다 너무. 그죠? 등이랑 이런 거 다 떼갔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이런 거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입찰가 선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입찰가 잘 녹이셔야 돼요. 그리고 뷰를 한번 볼까요? 뷰가 다 뚫려 있습니다. 앞뒤로 뻥뷰예요. 뻥뷰. 그리고 1층에 한 가구 정도만 살짝 앞에 단독주택이 반 정도 가리는 정도고 뷰는 너무 좋고 입지도 앞에 도로가 넓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건물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입찰가 높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장님, 이런 다가구 건물 어떻게 입찰 들어올 수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겁나는데요. 그죠? 네. 하지만 이런 게 또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닥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뭔가 소화기를 뿌린 흔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네. 누수나 이런 흔적은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옥상이죠? 옥상에 해 너무 잘 든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환경입니다. 저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네, 저기도 빨간 벽돌. 와.
해당 다가구 건물의 입지는요, 인하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하고는요, 도보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버스라든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다가구 건물의 수요는 인하대학교 학생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원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지역 근처에는 투룸이 잘 없는데 이 다가구 건물에는 투룸이 하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고 인하대 학생들이요, 좀 이렇게 노후된 이런 빌라라든지 노후된 다가구에 사는 것을 좀 꺼려해요. 사실은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옵션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준신축 다가구 건물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할 수 있도록 방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요, 전화상으로 만약에 이런 원룸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요, 원룸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보러 오면 바로 그냥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그 원룸 물건을 보러 왔을 때 해당 원룸 물건이 이미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월세 상담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부동산에 직접 와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월세 물건들을 보고 바로 보고 계약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시세 조사하실 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건물의 매매 가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세안생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5천만 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부근에 이렇게 비슷한 건물이 과거에 좀 거래가 되었을 때 평당가가 한 2,500만 원까지 찍지는 못했고요. 2,4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세연쌤이 이 해당 건물 평당가 그냥 2천만 원으로 했을 때 대지 면적이 47.5평이잖아요. 그랬을 때 매매 시세가가요 9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이렇게 다가구 건물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는요, 매매 가격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평당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료 조사 너무너무 필수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수익률을 결정하고요, 수익률이 이 매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해당 다가구 건물의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물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09853번입니다. 물건 종류는요, 상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 한 가구 투룸만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가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고시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주소는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6-9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47.5평, 건물 면적 118평으로 해서요, 감정가격이 10억 9,028만 2,600원입니다. 한 번 유찰되어서요, 최저 가격 7억대라고 말씀드렸죠. 7억 6,319만 7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6월 4일입니다. 매각기일 좀 충분하네요. 그리고 권리 분석상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또 소액 임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모든 권리 소멸되고 위험한 가처분 없는 권리 분석도 굉장히 깨끗한 물건입니다. 해당 건물의 룸 구성은요, 원룸이 17개, 투룸이 하나, 공동 휴게실 공용 취사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만으로 따졌을 때는 18가구이죠. 하지만 공동 휴게실 공용 취사 공간도 주거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세연쌤이 그 두 가구는 빼고 그냥 18가구로 한번 수익 분석을 해드릴게요. 원룸의 임대료는 300에 35만 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300에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관리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한 가구당 5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서 총 90만 원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총 보증금은 5,400만 원에 월세 64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매매가 제가 평당가 아주 보수적으로 2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매매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만약에 입찰을 최저 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입찰가 7억 6,4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해당 건물은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가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4.6% 적용을 받죠. 다주택자이던 무주택자이던 상관없이 이거는 모두에게 공평한 4.6%이고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1층, 투룸 아까 보셨죠? 그 호수만 주택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1층이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 되면은요, 인천이니까 그죠? 공시가격 1억 이상이 되었을 때 취득세가 8% 또는 12%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취득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나 이세연쌤이 지자
지자체에 미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단독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1층은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6,0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도 그냥 취득세 그 부분은 1.1% 부과하시면 되겠죠. 너무 다주택자라든지 법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득세는 중과받지 않지만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종부세가 나올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입찰에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7억 6,400만 원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 이전 비용이 낙찰가 대비 5%로 적용을 했을 때 3,82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낙찰가 7억 6,400만 원에서 이전 비용 3,820만 원을 더했더니 총 투자금이 8억 220만 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이 해당 건물, 다가구 건물 모든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90%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출 90%에 이율은 5% 이세연쌤이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출 금액이 6억 8,76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287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투자금 8억 220만 원에서 대출받은 6억 8,760만 원을 뺐더니 초기에 들어가는 순 투자금이요. 1억 1,46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증금 5,400만 원 받을 수 있죠. 5,40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하면 순 투자금이 6,060만 원 들어갑니다. 굉장히 소액 투자금이죠. 이런 다가구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는데 순 투자금이 6천만 원대라는 거죠. 와. 자,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건물에 또는 고시형 건물에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그럼 우리 월세 645만 원에서 한 달에 이자 제가 5%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5%를 적용했을 때 한 달 이자가 287만 원입니다. 그러면 645만 원에서 287만 원 이자를 뺀 순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359만 원입니다. 와. 예, 350만 원, 거의 360만 원이죠. 36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는 거죠. 수익률은 71%입니다. 와,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매매가 9억 5천만 원으로 봤을 때 낙찰가 7억 6,400만 원. 그럼 시세 차익 또한 2억이 채 되지 않지만 1억 8천만 원 정도 싸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내부 상태를 보고 건물 상태를 봤을 때 우리 팀장님 어땠어요? 너무 지저분했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예. 그리고 방 안도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가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 겁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좀 들이신다면은요, 크게 경쟁하지 않고 입찰도 더 낮은 가격으로 도전을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과 시세 조사를 통해서 최상의 수익률과 최상의 시세 차익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이 이번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 우리 얼마 전에 또 인천에 우리 팀장님 친구가 살았다고 하는 그 고시원 건물 한번 영상 촬영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임장했잖아요. 그죠? 네. 그 물건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9억 7천대 받았어요. 너무 높이 받았죠? 네. 와, 저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너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그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물건보다 대지 평수가 한 5평 정도가 작았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도 14가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가도 한 8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거죠. 여러분들 무모하게 낙찰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수익률과 시세 차익까지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컨설팅으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예측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이세연 쌤이 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 소액 투자금이 소중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100만 원 소중하나요? 소중하죠. 200만 원은요? 더 소중하죠. 그쵸? 1000만 원, 2000만 원은요? 정말 소중하죠. 사랑하는 소액님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그 실력을 키우고 반드시 안전하게 정확한 수익률을 가지고 정확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팀장님? 네. 너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순투자금 6천만 원대, 6,0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물론 플러스 수리 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645만 원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모두 내고 나도 359만 원의 순소득을 낼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건물의 외관만 보시면 안 돼요. 아,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안 좋은 물건이구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요리를 해서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건물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따박따박 월세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다가구 건물이었습니다. 월세 359만 원. 우리 팀장님 20대 때 월급 받았을 때 359만 원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죠. 예. 모든 비용 제하고, 그러니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359만 원. 누군가의 한 가정의 월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아쌤, 이런 건물도 내부가 많이 지저분한데 저희가 이제 비용 들여서 고치면은 좋은 건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와, 우리 팀장님 오늘 한 걸음 성장하셨네요. 그러면 이 물건의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인님들과 함께 공부한 다가구 건물은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 가구만 용도가 단독주택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이 단독주택 하나 있는 것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이렇게 준신축급의 깨끗한 다가구 원룸 월세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런 시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준신축 건물입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월세가 645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수익률 71%였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 내부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라는 거.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역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보로역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아쌤, 저희 사랑하는 소유님들께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인님들께 좋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세연쌤이 이제 초보 시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너 능력 있니? 너 능력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너는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니? 실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너한테 돈 갖다 주니? 열정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남의 덕으로 성공하고 남의 덕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인정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과정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도, 명도도, 대출도, 매매도 여러분들 힘으로 직접 실력을 키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연쌤처럼 말이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성공대열, 부자대열, 이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